다음은 라이브 이슈 순서입니다. 소위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용혈성 요독 증후군은 여름철 자주 발생하는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의 합병증이라고 합니다. 여름철 불청객인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원인과 증상, 예방 수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조은희 감염병관리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기네요. 네. 우리가 이제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용혈성 요독 증후군의 원인이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뭡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이제 동물에서는 대장균이 통상적으로 다 존재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 대장균 중에 이게 정상 대장균도 있지만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은 아마 이 대장균 그러니까 아마 씨가 독소를 분비하는 강력한 독소를 좀 분비를 하고요. 예. 이제 이 독소가 이제 체내에 이제 그런 장의 이제 출혈성 그런 위장염을 일으키는 그런 질환입니다. 예. 자,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이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보고 환자들 상대로 역학 조사를 실시하셨군요. 언제쯤 하신 건가요? 원래 그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은 예.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예. 1군 법정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이 환자를 진단을 하면 예. 그 법에 의해서 예. 모두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신고가 되면 보건소에서는 이 질병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계속 수시로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보통 이제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철이 가까워지면 특히 이 질환이 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은데 네. 매년 이 환자가 어느 정도 좀 이게 발생하는 건가요? 저희가 2011년부터 예. 16년까지 예. 보통 한 470명 정도의 일단 신고를 받았고요. 예. 그럼 평균 한 80명인데 아마 2014년만 유독 한 100명 정도 넘게 일단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통 이제 저희가 5월에서 8일 5월 달에서 8월 달까지 예.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아마 남자나 여자는 남자가 한 3% 정도로 조금 많지만 그렇게 큰 의의는 없으나 단 이제 연령대가 차이가 납니다. 0세에서 44세가 한 36% 정도, 그리고 그 5세에서 한 9세가 한 15% 정도고요. 그래서 아마 10세 미만의 아이들에서 주로 아까 0세에서 4세가 특히 유독 이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수는 많지 않지만 네. 어찌됐건 이게 이제 어린아이들한테 발생을 하기 때문에 더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이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이 어떤 증상을 보이는 건가요? 특이하게 이제 설사와 예. 그리고 이제 복통을 일으키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열이 나거나 아니면 이제 미시끄러움과 이제 그 구토를 동반합니다. 보통은 한 4, 5일 되면 예. 자동적으로 이렇게 잘 치료를 하면 나을 수 있는데 예. 간혹 가다가 5 내지 10% 정도는 예. 아까 말씀했던 용효소 요독 증후군 이런 합병증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사망자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어찌됐건 이게 이제 증상이 조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장염이라고 얘기하나요? 네. 이거하고 조금 좀 비슷한 측면도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예. 아마 독소가 이제 위장에 장관에 이제 영향을 주어서 예. 출혈성 이제 위장관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통과 아마 설사가 이제 주 증상입니다. 어찌됐건 병원에 가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염하고 이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하고 구분은 정확히 되겠죠, 뭐. 그럼 맨 처음에는 이제 설사로 가다 보니까 예. 이제 설사를 일으키는 예. 간 염증들은 다분합니다. 아마 세균성 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장티부스라든가, 노로바이러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죠. 아마 이제 그런 증상이 있으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대변 검사를 해서 예. 이제 어떤 그 균에 따라서 장출혈성 감염증을 일단은 진단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 그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이 실제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어떤 경로로 이렇게 전파되는 겁니까? 제일 많은 게 예. 이제 이런 균에 감염된 예. 물이라든가 예. 식품을 통해서 일단은 감염이 제일 많고요. 그 외에도 이게 사람 간 전파가 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항상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사실은 물이나 식품이기 때문에 예. 특히 이제 식품에 그 오염된 예.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육류를 가공했다거나 예. 또 아니면 오염된 야채라든가 여러 가지 샐러드라든가 그런 어떤 경우는 이번에는 이제 그 2017년에 미국에서는 예. 땅콩부터 아마 예. 그 땅콩을 만든 그 오염이 되어가지고 땅콩부터에 의해서도 이 장출형 대장균 감염증이 유행을 하였습니다. 이야. 예. 그리고 또한 중요한 거는 예. 아까 이게 아마 대장에서 이 대장균이 있기 때문에 분변에 이게 다 오염되어 있고 이제 그 분변이 호수라든가 수영장을 오염시키면 거기서 수영을 해버리면 또 이게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 감염될 수 있는 경로가 굉장히 다양하네요. 그러니까 네. 집에서도 고기 같은 거 먹을 때는 좀 잘 익혀 먹어야 될 것 같고. 네. 야채수 생기네요. 그러니까 네, 상추나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도 잘 씻어서 네. 먹어야 될 것 같고. 아까 무슨 땅콩. 네, 이번에 2017년도에 보니 미국에서도 예. 아마 이 땅콩버터가 땅콩버터. 문제가 되어서 예. 이런 장출 대장 감염증으로 일단 집단 발생한 사례를 보고하였습니다. 아무튼 걱정입니다. 네. 가금류에도 발견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닭, 오리 이런 거 먹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겁니까? 네, 아까 앞에 말씀했듯이 예. 육류에 대한 가공식품들이 예.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섭취 전에도 이런 부분을 그런 조리 도구를 항상 하고 나면 소독을 해야 되고 또한 야채라든가 육류라든가 생선에 대한 도마도 사실은 구분해서 써야 되고요.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섭취할 때 확실하게 익혔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실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주부님들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아진 것 같은데 네. 말 그대로 조리도구는 이제 조리하고 나서는 반드시 잘 세척하고 네. 전자레인지 이런 데다 돌려서 세균을 잡는 건가요? 어떻게 소독을 해야 되나요? 소독은 여러 가지 요새 조리 기구를 소독하는 용품이 다양하게 나와 있고요. 예. 아마 어떤 경우는 이제 뜨거운 물에 삶기도 하고, 그래서 방법은 아마 그 조리 기구를 이제 어떤 그 고체인지 그 성격에 따라서 약간의 이제 소독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이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우리가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 아까 얘기했던 잘 익혀 먹고 가려 먹고 잘 씻어야 하는 등등이 있는데 치료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특이하게는 우리 아까 설사를 하게 되면 탈수증이 일으키기 때문에 예. 충분하게 이제 수액과 필요에 따라서 전해질을 보충을 해주면 대부분은 이제 그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예. 전해질을 보충해 준다는 거는 그 이온 음료 같은 걸 먹어줘야 되는 건가요? 예, 이온 음료를 드시기도 하고 이제 예. 너무 탈수가 나면 예. 또 드시지 못하고요. 아까 아기들이기 때문에 예. 발생을 많이 하는 예. 그러면 이제 정맥 주사로서 이제 보충을 해주기도 합니다. 병원을 가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의 대표적인 합병증,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 이른바 이제 햄버거병인데 이게 어떤 질환인지, 또한 이제 이 질환을 앓는 환자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그 용혈성 요독 증후군은 그 아까 대장균의 그 독소에 예. 의해서 또 다른 원인에 의해서 예. 적혈구를 이렇게 깨트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 적혈구가 깨어지면 예. 이제 그게 찌꺼기가 되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콩팥, 그러니까 예. 소변을 이제 배출할 수 있는 콩팥에 여과기를 걸려서 끼어서 그 콩팥의 신장 기능을 이렇게 저하시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렇게 되면 몸에서는 그 용혈성 빈혈이라든가 혈소판 감소라든가 급성 신부전 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현재 저희가 2011년에서 16년도 그 역학조사에 의하면 대부분 아마 24명 정도가 일단은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일단은 감염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한 5% 정도, 5.4%가 이제 장출혈 대장균 감염증에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발생되었고 그 중에는 0세에서 4세가 50% 이상, 14명 정도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자, 숫자는 적지만 어찌됐건 이 걸리면 네. 굉장히 그 치명적인 그 네. 병인데 예. 우리가 감기를 이제 방치하면 폐렴까지
가고 뭐 죽기까지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에 걸려서 네. 치료가 잘 되면 끝나는 거고 네. 이게 이제 치료가 좀 더디거나 했을 때 이게 용혈성 요독 증후군으로 발전되는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장출혈 대장균 감염증의 5 내지 10%는 예, 치료를 하더라도 용혈성 요독 증후군으로 일단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증후군의 주요 원인은 뭡니까? 증후군의 원인은 예. 앞서 말씀했듯이 제일 중요한 거는 예. 장출혈성 대장균 그러겠죠. 감염이 돼야 되고요. 예. 그 외에도 세균성 이질이라든가 음. 폐렴구균이라든가 어떤 경우는 이제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요. 이런 또 한 가지는 이제 면역이 떨어지는 즉 항암 치료를 했다거나 그렇게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이제 전신성 루푸스 질환이라든가 면역 체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이 감염되거나 아니면 이제 임신을 해서도 간혹 이렇게 이런 증상을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예. 자, 용혈성 요독 증후군 치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앞서 말씀했던 그 증상에 보면 용혈성 빈혈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예. 뭐 수혈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예. 대부분 50% 정도는 예. 이제 그 소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예. 그러면 더 이제 몸에 문제가 생겨서 예. 투석을 해서 가는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게 잘 치유가 또 안 되면 뭐 5에서 10% 정도는 또 사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이제 많은 어른들이 걱정하는 게 이게 네. 이제 어린아이들한테 많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데 왜 이게 어린아이들한테 많이 발생하는 건가요? 앞서 제가 그 감염에 대해서 네. 뒤에 이제 감염증이 아닌 그룹을 보면 네. 면역이 떨어지는 분들에게서 발생을 주로 하기 때문에 네. 아마 0세에서 4세가 아직까지는 면역 체계가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 장출혈성 감염증 대장균이 감염이 되면 아마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건 이제 여름철에 이게 네. 그 각종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이 좀 자주 발생하는 편인 것 같은데 예방을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도 계속 언급했지만 첫째는 이제 안전한 음식 섭취, 예, 음식은 꼭 끓여 익혀 드시고 그다음 예. 물은 꼭 끓여 드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 채소나 야채도 철저하게 이제 세척하셔서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예. 두 번째는 사랑간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뭐 30초 이상의 흐르는 물에 비누로 일단 철저히 손 씻기를 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위생적인 조리죠. 아까 중에 칼도마 이런 거 구분해서 쓰고 한 다음에는 소독해서 쓰고 특히 설사가 있는 환자분은 절대 조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날도 덥고 정말 습한 날씨입니다.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하시고요. 철저한 개인 위생 관리로 여름철 우리 건강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질병관리본부 조은희 감염병관리과장과 얘기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